안녕하세요. 오늘은 AI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왜 특정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AI 학습 방식의 한계가 명확히 보이는데 이걸 극복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까지 파악하려는 시도, 특히 인과관계 분석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AI가 이제 현실 세계를 배우는 방식에는 좀 본질적인 제약이 따르죠. 아무래도 주어진 데이터가 현실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층 레이블링이라는 개념, 이게 어떻게 AI가 어떤 현상 너머에 그 원인을 파악하게 돕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결국 목표는 AI의 그 인과 분석 능력, 이게 어떻게 구현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현실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 바닷물 한량동이 비유 아주 와닿네요. 근데 이게 실제로 AI 판단에 구체적으로 어떤 오류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랑 현실 사이에 아주 작은 불일치들이 쌓여서요. AI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AI가 그걸 스스로 알아채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작은 오류가 연쇄적으로 다른 오류를 만들고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스노우볼 효과, 이런 게 대표적이죠. 아, 그러니까 사람은 보통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데 AI는 그런 자기 성찰, 뭐랄까, 메타인지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한계를 넘어서 더 깊은 이해, 그러니까 말씀하신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면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그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가 바로 다층 레이블링입니다. 다층 레이블링이요? 네. 기존에는 예를 들어 사과 사진이 있으면 그냥 사과라는 이름표 하나만 딱 붙였잖아요. 근데 다층 레이블링은 식물이라는 더 큰 범주, 그 아래 과일, 그리고 그 아래 사과, 이런 식으로 정보의 층위를 줘서 학습시키는 방식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사과야. 이걸 넘어서 사과는 과일의 한 종류고 또 과일은 식물에 속하지. 이런 관계, 개념의 지도를 배우는 거네요. 훨씬 똑똑해지는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개념 간의 상하 관계를 이해하면 일반화 능력이 아주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오렌지를 봤을 때도 이건 식물이고 아마 과일 종류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목표는 단순히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런 가비지인, 가비지 아웃 수준을 넘어서요. 양질의 구조화된 지식, 그러니까 이 다층 레이블을 넣어서 고차원적인 추론 결과를 얻는 것. 이게 바로 퀄리티 아웃이라고 할 수 있겠죠. AI가 점들을 연결해서 큰 그림을 보게 하는 거죠. 마치 탐정처럼요. 단서들을 엮어서 진짜 원인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좀 어려운 도약이에요. 와, 정말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근데 이 개념의 계층화를 실제 문제 분석, 즉 인과관계 파악에 적용하는 건 또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리고 솔직히 이 계층 구조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좀 까다롭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다층 레이블링 원리를 실제 문제 분석에 적용할 때는요. 보통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눠서 접근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 이걸 이슈라고 하고요. 그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 이걸 키코우스, 그리고 여러 주요 원인들을 포괄하는 더 근본적인 원인, 이걸 루트코우즈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기준 설정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AI는 이렇게 정의된 구조를 학습하면서 문제와 원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지도를 그려나가는 셈이에요. 예를 들면 차량 시동이 안 걸린다, 이슈. 이게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서 키코우스. 그건 또 더 근본적으로는 전기 시스템 자체의 이상, 루트코우즈가 있어서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아, 잠시만요. 그럼 이 방식대로라면 예전 AI는 그냥 엔진 과열 이렇게만 진단했다면 이제는 냉각 시스템 문제의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으로는 라디에이터나 워터펌프 쪽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훨씬 유용하네요. 그럼 그 차량 냉각 시스템 고장 사례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지겠네요. 가령 9가지 다른 문제, 이슈가 감지되었다면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차량에서 9가지 다른 문제들, 엔진 과열이나 히터 성능 저하 같은 것들을 감지했다고 해보죠. 분석을 해보면
이 9가지 문제는 사실 3가지 주요 원인, 즉 키커즈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디에이터 문제, 워터펌프 문제, 냉각수 관련 문제 이렇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3가지 주요 원인들은 다시 냉각 시스템 전반의 고장이라는 하나의 근본 원인, 루트커즈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AI는 이런 식으로 루트커즈에서 키커즈스로 그리고 이슈즈로 이어지는 그 트리 구조를 따라가면서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겁니다. 아하, 마치 아까 식물, 과일, 사과처럼요? 시스템 전체 고장, 특정 부품 그룹 문제, 개별 부품 고장, 이런 식으로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계층적으로 파악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AI가 처음 마주하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이미 학습된 상위 개념이나 인과 구조로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원인을 추론하고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이게 바로 AI 인과관계 분석 능력의 실질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AI가 단순히 데이터의 패턴을 찾는 걸 넘어서요, 다층 레이블링과 계층적 분석을 통해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즉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제한된 정보의 한계를 구조화된 지식으로 돌파하려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일상이나 업무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의료 진단이라든지 시스템 장애 분석, 아니면 경영 전략 수립 같은 경우에요.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아주 결정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AI의 이런 인과관계 분석 능력은 단순히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왜 그런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AI가 정말 데이터에 기반해서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관계를 구조화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떻게 바뀔까요? 혹시 AI가 그려주는 그 인과관계 지도에 우리가 너무 의존하게 되어서 데이터로는 포착되지 않는 어떤 미묘한 맥락이라든지 혹은 더 창의적인 해법을 놓치게 될 위험은 없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